자, 다음으로 저희 교과목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목은요, 챕터 1부터 11까지 총 11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보실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대한 출제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험이 끝나고 2차 실기 시험까지는 한 6주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6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 다루게 되는데 전체 강의 시간이 한 100시간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수업 듣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가 객관식이면 좀 수월하겠지만 주관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험을 보실 때는요. 전체를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부분이요. 제가 체크했던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전체 단원의 한 52% 정도, 55%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전체 출제율의 80%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체 내용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 수업은 듣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암기라든가 공부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나머지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에 보시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뭐 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타 교재를 보시다 보면은 자, 타 교과목이 이렇게 5개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목과 좀 차이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뭐 다른 학원에 대한 사정까지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자, 타사의 교과목이 이렇게 5개 과목으로 구분된 이유는요. 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학원에서 강의를 운영하다 보면은 실기 시험도 강의를 하겠지만 필기도 해야 되고요. 기사뿐만 아니라 기능사라든가 다른 과정도 수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강사님이 한 달 내내 전기기사 실기를 수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 강사님께서 강의를 돌아가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과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어느 날은 2장 했다가 어느 날은 9장 했다. 그럼 학생들한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특성이 차이 나는 걸 나눠서 5개에 대한 내용으로 쪼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특성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를 나눠서 과목 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답형이라는 거는 이 전체 챕터 내용 중에 단답으로 기재할 수 있는 문제들만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답형이 이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단답형 문제가 묶였구나 라고 해서 공부는 수월하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신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객관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는 주관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암기하시기가 수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과목을 타사와 마찬가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대로 단원을 1장부터 11장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 4장의 대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선이라든가 배선 설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간선과 배선 설계를 기술 계산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는 얼마냐, 차단기 용량은 얼마냐 이 부분을 설계하게 되면 바로 전기 설계가 됩니다. 자, 물론 이 전기 설계 안에는 옥내 배선 공사 방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스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자, 저희 교재 이 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2번째와 3번째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선의 굵기, 차단기 용량을 설계하는 게 바로 전기 설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계산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2번째. 이 계산된 거를 표에 의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 표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 및 차단기 용량 설계를 하게 되면 테이블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표를 가지고 용량 설계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퀀스 제어는요. 저희 교재의 9장에 해당됩니다.
해서 자동 제어 운영이라고 하게 되면 자, 시퀀스 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시퀀스 제어라고 안 하고 자동 제어 운영이라고 바꾼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나온 출제 기준이 시퀀스가 아니라 자동 제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동 제어 안에는 우리가 시퀀스 제어, 프로그램 제어,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이 시퀀스라는 건 자동 제어의 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퀀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프로그램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기에는 용어 자체가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퀀스 제어라고 되어 있던 교재 내용을 자동 제어 운영이라고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제어 운영 안에는 시퀀스 제어에 따른 유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 그리고 프로그램 제어를 통한 PLC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10장에 들어가져 있고요. 이 송배전 설비라든가 전기 안전 설비, 전력 품질, 접지 설비, 부하 설비, 전원 설비, 보호 개전, 그 다음에 수 변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단답형에 들어가집니다. 자, 쓰다 보니까 여기 하나 빠졌네요. 6번째 조항으로 수전 설비라는 게 있어요. 수전 설비. 자, 이 수전 설비라는 거는 이 전원 설비 안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 6번 조항에 수전 설비 빠졌습니다. 수전 설비는 전원 설비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전원 설비 안에는요. 수변전 설비 플러스 예비 전원 설비예요. 자, 그래서 이 수변전 설비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전 설비 더하기 변전 설비죠. 그래서 영역으로 따지게 되면 변전을 뺀 수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타사 교재라든가 타사 수업을 한 거 보게 되면 말은 수전 설비지 내용 자체는 수변전 설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변전 설비와 예비 전원 설비를 모두 포함해 전원 설비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뭐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타사 교재에 있는 내용과 저희 교재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